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에서의 문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및 각종 법규에 따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설에서는 서고까지 별도로 두어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서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서류를 저장하는 시설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문서의 적절한 관리법에 관하여 짚어드려서 문서를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또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케어스토리 운영 지원을 받으시는 시설 외에는 영상의 서론만을 공개해드리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케어스토리가 많이 알려져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와 자료들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문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보실 텐데요. 첫째는 문서는 서비스 내역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문서를 잘 작성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의 내용들이 서비스 내역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 법규에서는 시설에서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그리고 절차에 따른 모든 서비스 내용과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노력들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것이 이 문서로 증빙이 되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을 다한 것을 이 문서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문서를 잘 관리하고 또 잘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문서는 시설의 체계를 잡아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나위가 없겠죠. 왜냐하면 문서를 작성을 하면 그 문서는 이미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고 그리고 실천한 내용과 제공한 서비스 내역들을 문서에 담아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서들이 쌓이면서 시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사문서 위조, 또 문서에서 허위 문서 작성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설의 체계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글로 페이퍼에 적어놓은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문서에다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정성껏 담고 알차게 담아 놓는다면 시설의 체계는 금세 잘 잡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서만 봐도 시설을 알기 때문에 문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문서 하나만 봐도 이 시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서 작성한 걸 보니까 벌써 내용도 안 맞고 또 문서가 관리도 허술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시설의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서는 법적 규정에 대한 준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다 우리가 실천을 하고 나서는 서류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해 놓은 서류들이 결론적으로는 법적 규정을 준수한 근거 자료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중요한 서류부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리가 폐업을 할 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죠. 또는 우리가 폐업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이 서류에 대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목록들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나타나 있죠. 자, 정확하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을 폐업할 때에는 해당 서류들을 공단에 이관하거나 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 서류 중에 바로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서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약관,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들의 정확한 고유 명칭을 우리가 지칭해야 되겠고요. 이 명칭대로 이 서류들을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서식들은 특히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또 명세서, 이런 부분들은 인별로, 즉 수급자별로, 또 연도별로, 또 그 서식들의 매수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관리를 하려면은 먼저는 연도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연도에 따라서 사람별로, 수급자별로 나누겠죠. 나눠서 그 서식들의 각각의 매수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여야 되는 문서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서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폐업할 때에 이관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내용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 6가지의 서류는 아주 중요하게 특별히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서류들이 되겠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설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뭐 장기요양기관 서식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명칭들을 하고 계신데, 그 서식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종사자분들의 서명을 이미지화 시켜서 업로드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사자분들이 체크하고 나서 마지막에 서명 버튼을 누르면 어떤 그 서명이 이미지화 되어 있던 것이 서명에 박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서명에 대한 부분은 직접 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큰 시설과 큰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는 요즘에 전자결제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서명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결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결제가 되는 형식으로, 굳이 서명을 이미지화 시켜서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서명을 이미지화 시켜서 올리지 않고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결제를 내리는 방법으로 해놓은 이유가,
서명이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켰을 때에는 자칫 도용될 위험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아이디와 비번으로 관리하는 것은 본인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타인이 로그인을 해서 결제를 내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수기로 작성하는 서식은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필체를 조작할 수가 없죠. 본인이 작성하는 필체와 타인이 작성하는 필체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장교양 기관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 타이핑을 통한 서류를 작성하기보다는 직접 수기로 서명을 한다든지 의견을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성적인 측면이 더 가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는 이 내용들을 다 수기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할 부분은 작성을 하고 대신에 서명이나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류 일체들이다.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연관해서 연결되어진 그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류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문서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규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서식들, 표준약관만 해도 벌써 매수가 열 몇 페이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게끔 되죠. 물론 이제 작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작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파일화 시켜서 그 문서를 형식을 잡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놓고 이 부분을 출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수기로 이제 작성을 하시게끔 되죠. 뭐 많은 내용의 부분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체크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 서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명은 우리가 수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명과 또 수기로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스캔을 해야 되겠죠. 그 종이로 된 문서를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 내용들을 파일별로 다 스캔화 시켜가지고 PDF라든지 이미지 파일화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스캔을 하면은 원본 종이 문서는 폐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문서가 쌓이지 않겠죠. 그리고 컴퓨터에 파일로 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한 그 파일들은 우리가 별도의 하드를 두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별도의 하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외장 하드를, 좋은 외장 하드를 구매를 하셔서 이 외장 하드에 다 서류들을 스캔한 파일들을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장 하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파일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혹시 변형은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외장 하드가 만약에 파손되었다 했을 때에는 자료가 다 날아가겠죠.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장 하드에 대한 복사본을 반드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컴퓨터에서 외장 하드로 옮겨서 두 군데에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결국에는 컴퓨터의 한 파일에다가 모든 파일들을 다 스캔해서 몰아놓고 그 파일을 외장 하드에다가 다시 옮겨서 저장을 해두면 두 군데에서 저장을 하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는 뭐 구글 같은 데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에
업로드도 해놓을 수 있죠. 그렇게 업로드까지 해놓으면 3차까지 해서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 또는 외장 하드를 두 군데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외장 하드를 둬서 관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파일들을 점차적으로 삭제해 가시면, 그러면 굳이 서고를 크게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굳이 그 서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썼을 때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식 프로그램을 굳이 쓰기보다는 시설에서 컴퓨터로 문서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다른 그런 종사자분들께서 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로 서명을 가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서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무엇일까? 문서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없는 데가 없죠.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장 하드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 외장 하드를 구매하는 데는 약 15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뭐 2테라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것도 SSD 외장 하드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외장 하드로 둘 것이냐, 그 구분이 나눠지는데, 저는 좀 속도 빠르게 한다고 하면은 비용을 좀 들인다 하더라도 외장 하드는 SSD로 쓰시는 게 좀 낫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고속 스캐너가 필요한데, 이게 조금 단가가 많이 나가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다 고속 스캐너를 쓰고 있습니다. 고속 스캐너는 그냥 문서만 딱 집어넣으면 촥 하고 스캔이 돼서 PC로 바로 저장이 딱 되죠. 그런데 우리 시설에서 쓰고 있는 스캐너는 대부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문서 한 장 스캔하는데도 1분, 2분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은 스캔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캐너에 대해서는 고속 스캐너를 우리가 시설에서 구비를 하셔서 고속 스캐너로 촥 빨리빨리 시설에서 다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 나머지 종이 파일들은 다 파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당연히 종이 파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종이 파쇄기도 인터넷에 보시면 한 15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설에 뭐 캐비넷 크게 두고 서고 두고 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형 금고 하나만 두시면은 그 소형 금고에다가 바로 이 외장 하드를 거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해서 시설의 문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문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오늘 안내해 드린 대로 잘 시설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